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장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변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 영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가지로 클래스 변수, 정적 변수, 스태틱 변수, 공유 변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분명히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질문이 하나가 안 나오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틱만 호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메서드를 내가 스테이틱으로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variables 메서드 이렇게 호출하면 호출이 됩니다. 인스턴스 생성 없이도 얘도. 그런데 여기에는 스테이틱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것도 스테이틱이고 이것도 스테이틱인데 이거는 왜 붙일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의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스테이틱이기 때문에 스테이틱을 안에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에다가 지역 변수에다가는 절대로 스테이틱은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틱을 붙여놨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스테이틱을 붙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틱이 붙여도 여기에는 무조건 지역 변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영역이 메서드 영역 아니죠. 그죠? 맞나요? 예, 메서드 영역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메서드가 지금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얘가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테이틱을 절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을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실습하면서 한번 체킹해 보면 되니까요.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뭐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 지역 변수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인스턴스 변수는 우리 태용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정적 변수는 저 인수가 한번 읽어보고 지역 변수는 성우가 한번 읽어보자. 응. 인스턴스 변수, 각 인스턴스의 개별적인 저장 공간,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 저장 가능,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 인스턴스 변수명으로 접근,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생성되고 참조 변수가 없을 때 가비즈 컬렉터에 의해 자동 제거됨. 클래스 변수 같은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하는 변수 공유 변수라고도 하. 인스턴스 생성 없이 클래스명 클래스 변수명으로 접근 클래스가 로깅될 때 생성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소멸 퍼블릭 앞에 붙이면 전역 변수의 개념이 돼. 지역 변수 메서드 내에 선언되며 메서드의 종료와 함께 소멸. 독법문 반복문의 블록 내에 선언된 지역 변수는 블록을 벗어나면 소멸. 자, 이미 앞서서 제가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인스턴스 변수는 역시 얘는 붕어빵이기 때문에 붕어빵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놈이다 보니까 U라는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인스턴스들은 전부 다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개별적인 저장 공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이 저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new라는 연산자로 생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참조 변수 인스턴스 변수명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가 육각형 모양의 그림을 그려드렸듯이 게터 메서드를 제공을 해주고 이 인스턴스 변수가 되든 인스턴스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감싸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생성이 되고, 즉 이 말은 U 연산자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생성이 되고, 참조 변수가 없을 때, 즉 참조를 끊어버렸을 때는 쓰레기 객체가 돼서 가비지 컬렉터 GC에 의해서 자동 제거가 된다라고 해서 메모리 관리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얘는 움직일 때는 메모리가 모자랄 때거나 일정 시간이 되면 소멸이 된다. 이런 것들은요, 가비지 컬렉터가 움직이는 모호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죠? 예, 메모리 관리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자, 클래스 변수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하는 변수, 공유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자, 스테이틱이 붙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이틱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인스턴스 U라는 연산자가 없어도 얘는 클래스 변수명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얘는 전역 변수와 같은 개념을 지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시작과 동시에 생성이 되고, 그리고 끝날 때 같이 함께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얘는 메인 메서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 내에 선언되며 메서드 종료와 함께 소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문이나 반복문의 블록 내에 선언된 지역 변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역 변수는 블록을 벗어나면 소멸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맞나요? 예. 요게 바로 이제 변수의 스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스테이틱 변수를 공유 변수라고 칭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되므로 인스턴스마다 각기 다른 값, 즉 독립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값을 유지할 수 있으나 클래스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가 하나의 저장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항상 공통된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그 예제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카드다, 그죠? 네. 예. 카드 한 벌을 우리가 덱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덱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덱이라고 하는데 카드는 몇 장이 있습니까? 52장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2장은 쪼커겠네. 여튼 52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카드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훈아, 여기 카드 이걸 봤을 때 어떤 게 공통적이고? 다른 말로 해야지. 뭐가 공통적입니까? 그렇죠. 너비, 그죠? 높이. 이게 같죠, 그죠? 네.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1cm라도, 아니 0.3cm라도
차이가 난다면 우리 카드질 못하죠, 그죠? 예. 요즘에는 뭐 이거 뭐 별의별 거 해가지고 뭐 타짜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크기가 같지 않다면 문제가 대번 발생을 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뭡니까? 폭과 높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 52장의 카드를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 폭과 높이는 다 같이 써야 될 공유 변수가 되겠네요. 이게 독립 변수로 돼서 가져간다면 메모리만 낭비하는 꼴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물론 이 카드의 기능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자, 문익과 숫자는 이 두 개를 합치면 얘네들은 이 7이 7 하트는 7 하트와 4 스페이드는 중복된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들은 7 하트와 4 스페이드 이거는 유니크한 값이다. 그죠? 맞나요? 카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같은 거는 높이와 너비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문익과 숫자는 이렇게 독립적인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로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폭과 높이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거니까 이거는 스테이틱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스테이틱이라고 붙여놓은 것들, 특히 변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이 스테이틱으로 붙여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선임들이 붙여놨겠죠. 그죠? 맞잖아요? 이유 없이 이렇게 붙여놓을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나중에 현업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스테이틱 붙어 있다고 한 것들은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저는 한번 바꿨다가 개바가지 욕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바꾸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10으로 바꿨다고 쳐봐요. 누군가가. 그러면 폭이 10cm죠. 그죠? 이래가 카드가 나오겠네요. 찍으면. 그죠? 맞잖아요. 이런 카드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유 변수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선임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손을 아예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가 각각 메모리에 잡히는 영역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뭐 제가 뭐 그림 그린 거와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딱 눌러보면 이제 시작이 딱 되는데요. 딱 눌러보면 제일 처음에 메인 메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메인 메서드도 엄밀히 말하면요, 스테이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중요한 것은 얘는 메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콜스택 영역에 나타내주는 걸로 이제 서로 관례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메인 메서드가 실행가 된과 동시에 지금 카드 테스트라는 이 클래스와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카드라는 클래스, 이거는 하나의 자바 파일에다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넣어놓은 꼴이죠. 그죠?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 페이지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카드 테스트와 그리고 카드 클래스에 뭡니까? 이렇게 위드스와 하이츠가 100과 250의 값을 지니면서 어디? 메서드 영역, 스테이팅 영역에 지금 올라가 버렸다.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줄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0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한번 보죠. 딱 하니까, 아하, 요게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니까 얘가 멤버가 3개가
이렇게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카드 클래스에 있는 이 주소를 지금 전부 다 참조를 하고 있다. 그죠? 맞나요? 예.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구조 자체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카드 클래스 정보 내에 일로 찾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스트럭션 C.C1.kind를 하트로 바꿨어요. 그러면 요거 실행하면 요게 지금 이제 하트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이거를 실행을 하면 여기에 7로 바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꿨어요. 바꿔줬고요. 바뀌어졌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었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역시 똑같이 지금 참조를 똑같이 하고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공유 변수라는 개념을 지니는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자 이제 이거를 프린트 ln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찍으니까 이렇게 둘 다 찍혀서 여기에 보시면 콘솔 창에 보시면 자 하트는 7이고 크기는 100과 25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드스와 하이트는 제가 참조 변수로 접근하면 워닝이 뜬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죠? 그거는 나중에 쳐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C1.width, C1.height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뭐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어요? card.width, card.height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width와 height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이렇게 바꿔도 바꿔지긴 합니다. 왜?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 이 뜻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텐데요.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all by value는 이제 값만 우리가 바꾸는 거고요. call by reference는 주소에 의한 참조고 call by value는 값 복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거는 call by reference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현수야 지금 몇 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수가 선생님 지금 몇 시 몇 분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저는 그 값만 압니다. 그죠? 시계 값만 알아요. 몇 시인지. 그죠? 그 순간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현수 보고 현수야 시계 어딨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현수가 선생님 저기 맨 책상 저 뒤쪽에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시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리딩도 되고 읽을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시계가 틀렸다면 수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call by reference인데요.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1이 지금 주소를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50과 80으로. 그래서 역시 찍어도 역시 이렇게 찍힙니다. 찍히긴 하나 이거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변수에 접근할 때는 클래스 명점 클래스 변수로 접근해라, 스태틱 변수로 접근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반드시 클래스 명점 스태틱 변수명으로 접근하여 변경하여야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요까지 하고요. 우리가 예제를 하나 치고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됐죠?